우리 한국이 남북 관계를 좀 증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미국 우리가 정말 하나의 본보기로 여겨졌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 확실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에 아까 서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미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또 저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불합리한 상황에서 맺은 한미동맹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 국가로 성장한 여기에서 똑같은 그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세상이 변한 거를 모르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달라진 상황에서 달라진 새로운 또 길을 찾아가야죠. 그게 현명한, 그게 외교지. 주권국가의 외교지.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한미 관계를 넘어서 이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전환기적인 계기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과연 어떤 식의 협력을 해서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그거 잊지 못합니다. 다 그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아마 북쪽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도 코로나고 미국이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자체도 좋고 민간단체도 좋고 정부가 지금 나서서 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걸 도울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위에서부터 들어부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을 도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일치를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정치적 견해를 떼내야 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심지어 혐오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사태까지 왔다 생각하는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남북이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결과가 좋아질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통일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등한이 되면은 결국은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이거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요. 남북협력기금까지 조성해놓고 남북협력사업을 하겠다고는 소위 시도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군구도 그 남북협력기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번에 법을 고치죠.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도 너무 이렇게 확 풀어놓으면은 터무니없는 그런 그 북쪽의 모략 선전의 어떤 트랜스벨트 역할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만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좀 제한을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 풀어놓는 건 좀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좀 지자체나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망각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만 좀 놓친 것 같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북측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럴 때 사실 북측과 보건의료 이런 면에서 좀 협력을 하면 좋을 텐데 현재 분위기상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대신에 민간 차원의 교류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측이 좀 차갑게 나오지만 그것은 정부를 상대한 것이고 민간에게까지 그럴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곧 또 그 문제가 민간 차원의 교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 평화로운 미래,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을 위한 어떤 재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또 다 이렇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대의 그 대답 응답률을 보면 그 박근혜 2016년에 조사를 해서 2017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작았어요. 50%가 안 돼. 오히려 통일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7년 조사에서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조사한 거 보면 그게 바뀝니다.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언론과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분단 비용만 계속 강조를 했지 통일 비용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특히 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정책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국회 선출해가 한 10년씩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연속성을 좀 보장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앞서 보수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통일 정책하고 제가 보니까 대북 정책 오늘 찾아보니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다 같이 잘 사자는 거예요. 공동 번영하자는 거고 원칙도 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부의 다른 이전 정부라든지 그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인 태도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연속성을 담보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민족이 하나 되기 이전에 우리 남남 사이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 이것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 된다? 이건 좀 뭐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남북 문제는 갈 거라 생각해서 호흡을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쪽 내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을 거리를 좁혀 놓는 작업 이게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후세들 우리 젊은이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문제를 놓고 우리는 통일에 대한 징검다리 하나 놓는다 이런 심정으로 임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라도 앞으로 이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정부가 그 반대 목소리도 아우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결국 통일부가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관리들이 직접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수 진영과도 통일부에서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언론사의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뭐 부장급도 있고 뭐 논술위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335으로 모아놓고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고 지금 이렇게 6.15 20주년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생각이 든다면은 통일부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처럼 돼버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좋은 한반도에서 좋은 상황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고 이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제대로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서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미나엽 2020 미나엽 통일정책포럼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한반도 평화의 시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